안녕하세요. 대규모 HPC 클러스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케줄링, 모니터링, 디아그노스틱스를 발표하게 된 네이버 클라우드 팀 이하영, 조혜리, 박흥석입니다. 저는 NSML 팀에서 백엔드 개발을 맡고 첫 번째 세션을 발표하게 될 이하영입니다. 시작에 앞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에서 NSML에서 구축한 대규모 HPC 클러스터와 해당 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들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인트로 이후부터는 이 전략들을 차례로 하나씩 짚어서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전략들을 종합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효율화 전략들을 자세하게 짚어보기 전에 먼저 NSML 버전 2에 대한 소개와 저희가 구축한 대규모 HPC 클러스터를 간단하게 공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SML 버전 2는 네이버 스마트 머신러닝 버전 2의 약자로 네이버가 보유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스토리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습 전용 플랫폼입니다. NSML 버전 2이지만 편의를 위해 버전 2 없이 NSML로 부르겠습니다. NSML은 네이버가 보유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스토리지를 모아 NSML 파즈라는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했습니다. NSML 파즈는 GPU 서버들을 묶어놓은 NSML 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GPU 128장 규모의 모델까지 학습이 가능합니다. NSML 파드는 GPU 서버들을 분산학습 통신에 특화된 고속 네트워크인 인피니밴드로 연결하여 빠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GPU 서버 간 통신 병목을 최소화해 분산학습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U 서버들을 연결하는 스위치는 스파인 리프의 이중 스위치 레이어로 구성하여 서버 간 높은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두었고 모든 GPU 서버들은 인피니밴드로 연결되어 GPU까지 직접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 스토리지 DDN도 모든 GPU 서버와 인피니밴드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분산학습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중 읽기 변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NSML 파즈를 구성하고 나니 이 대규모 클러스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이슈가 자연스럽게 대두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HPC 클러스터는 고비용 인프라이기 때문에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원 활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먼저 총 3가지 지표로 클러스터 효율성을 정의하였습니다. 공급량은 NSML에서 보유한 물리적인 GPU 서버의 총량을 일컫습니다. 할당량은 보유한 GPU 중 장비 장애를 제외하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할당된 GPU 양을 말합니다. 스케줄링 문제로 자원이 배정되지 못하면 쉽게 할당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량은 배정된 GPU를 사용자가 실제로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GPU 유틸라이제이션이나 GPU 파워 등으로 이 활용량을 수치화할 수 있지만 균형적인 자원 배분이나 스케줄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고전적인 스케줄링 이슈들도 이 활용량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처럼 요구량부터 공급량부터 활용량까지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NSML에서는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스케줄링, 모니터링, 디아그노스틱스 세 관점에서 대규모 클러스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링입니다. 문제 상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가진 GPU 자원들을 한데 모아서 대규모 HPC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전에는 GPU 서버를 각 팀별로 구입하고 팀 내에서 점유해 사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 변동이나 매해 달라지는 KPI 설정에 맞춰 GPU 서버를 자유롭게 이관하기가 쉽지 않았고 팀 내에서 GPU를 점유하다 보니 팀의 사용률 저하가 바로 전체 GPU 활용률 저하로 쉽게 이어졌습니다. 유동적인 수요에도 대응하기 어려웠고 스케줄링은 구두로 이뤄졌으며 각자가 자원을 소유하다 보니 큰 자원을 요구하는 대규모 분산학습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 흩어진 GPU 자원들을 모아 사용자의 수요에 맞춰 배분하는 스케줄링 정책을 도입하는 일은 굉장히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단, 모두가 GPU 자원을 사용하고 싶을 테니 높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효율적인 스케줄링이 필요하게 되었죠. NSML은 효율적인 스케줄링을 바탕으로 GPU 할당량과 활용량이 기여합니다. 자원 파편화를 방지해 GPU 리소스 할당량을 높이고 더 나아가 커스텀 스케줄링을 기반으로 GPU 활용량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케줄링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자원 파편화 현상입니다. 자원 파편화란 자원을 배정하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리소스 조각들입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리소스들은 크기가 작고 일정하지 않아 다른 실험에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며 결국 전체 GPU 할당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대규모 클러스터에서 자원 파편화는 왜 발생할까요? 첫째는 사용자의 실험 스펙이 각자 다르기 때문입니다. 빅 모델을 위해 분산학습이 필요한 사용자는 많은 GPU 자원을 요구하지만 전처리를 중점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중이라면 상대적으로 CPU나 램 등의 자원이 중요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자원들이 호스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NSML 파즈에 한 호스트에 붙일 수 있는 GPU는 최대 8장이며 이외에도 다른 많은 자원들이 호스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원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유연하게 자원을 통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GPU 클러스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원 파편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한 호스트의 GPU 자원은 모두 점유되었지만 CPU와 램 자원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GPU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험이 할당되지 못하고 호스트 자원 중 일부가 사용 불가한 상태로 방치됩니다. 두 번째는 GPU 파편화 현상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호스트 1은 GPU 6장이, 호스트 2는 GPU 2장이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총 8장의 GPU가 남아있지만 정작 8장짜리 실험을 한 호스트에 할당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GPU 자원의 할당률을 저해야 하는 자원 파편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리소스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해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사용자들의 실험 패턴을 파악했고 하드웨어 사양에 맞춰 GPU 개수와 비례하도록 CPU, 램 등의 다른 자원도 배정하여 호스트 내 자원 파편화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호스트 내 자원을 봤다면 이제 호스트 간 자원 파편화를 방지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소규모 실험들이 호스트 1, 2, 3에 각각 흩어져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GPU의 개수는 총 12장이지만 흩어진 자원으로 인해 GPU 8장짜리 실험이 한 호스트에 배치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실험들이 대규모 실험의 할당률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현상을 막기 위해 Most Allocated 정책을 적용하여 오른쪽 그림처럼 리소스를 사용 중인 호스트부터 차례대로 배치해 최대한 많은 실험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GPU 호스트들을 묶어놓은 NSML 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처럼 소규모 실험들이 배치된 NSML 파드에 대규모 실험이 배정되려고 한다면 많은 자원이 남아있음에도 대규모 실험만큼의 자리는 없어 실험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규모 실험이 이미 배정되어 있다면 적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소규모 실험일지라도 자원이 없어 실험이 배치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 할당은 테트리스와 같습니다. 모양이 서로 잘 조합되는 실험들끼리 같은 테트리스 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와 같이 실험 규모에 따라 NSML 파드의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실험을 커버하면서도 이에 따른 자원 파편화를 단계별로 방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나 비용 등의 문제로 GPU 공급은 언제나 한정적이라 연구자분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GPU 양에는 늘 미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가진 자원을 많이 할당하는 것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자원 사용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적절한 자원 시간을 보장하거나 스케줄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자원을 잘 할당하는 것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잘 할당한다는 것은 꽤나 추상적입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원 사용 형태와 사용자들의 내재된 수요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NSM에서는 그간 쌓아온 실험인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학 자문가와 협업하여 자원 활용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GPU 활용률, 리소스 유형별 대기 시간과 같은 다양한 실제 지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 스케줄러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여러 커스텀 스케줄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커스텀 스케줄링은 GPU 활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원 할당을 제어합니다. 이를테면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자원을 누구에게 할당하는 것이 좋을지, 방치되는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 실험들은 언제 할당하는 것이 좋은지, 분산학습 실험은 어떻게 할당되어야 GPU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와 같은 고민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내부에서 여러 커스텀 스케줄링을 개발했지만 오늘은 이 중 3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존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도 큐소트라는 단계를 거쳐 대기 중인 파드들을 정렬하지만 스케줄과 자원 현황에 따라 랜덤하게 파드가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많은 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쪽으로 스케줄을 제어하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 기반 스코어링을 도입하였습니다. 실험 규모가 큰 학습이나 대기 시간이 길어 자원을 배정받을 기회가 적었던 실험 등을 우선적으로 조정해 수요를 유연하게 처리하면서도 공정한 스케줄링을 지원합니다. 이 스케줄링을 통해 동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빠른 학습이 필요한 긴급 수요를 먼저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명확한 스코어를 가짐으로 대기열 내 실험들의 순위를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대규모 학습 예약 기능입니다. 앞서 자원 파편화 방지에서도 소개했듯이 규모가 큰 실험들은 전체 리소스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제 배치되고 종료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NSM에서는 중대규모 학습에 대한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미리 실험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해져 있는 예약 시간이 언제 스케줄될지에 대한 높은 가시성을 보장했고 언제 종료되는지도 알기 때문에 전체 학습 시간을 예측하는 데에도 용이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학습은 분산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학습이 주로 필요한 연구자들의 사용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분산학습에서는 각 노드에서 학습한 결과들을 유기적으로 합산하고 분배하는 집합통신이 중요합니다. 만약 참여하는 노드가 동기화되지 않거나 각 노드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못하면 학습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NSML 파드는 각 GPU 노드들을 인피니밴드로 연결하여 노드 간 통신 병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이점에 기반하여 분산학습 노드들이 반드시 같은 NSML 파드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제어했습니다. 또한 학습을 위한 동시 실행을 보장하여 일부 노드의 자원만 점유된 채로 무한 대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끝으로 스케줄링 개선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학습 개수가 점차 증가하면서도 학습 예약 기능과 분산학습 지원 기능을 바탕으로 대규모 학습 할당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당량에 잇따라 GPU 활용량도 9월, 10월에 이르러 많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NSML에서 사용한 스케줄링 전략과 도입 과정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챕터는 조에리님께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터링 파트를 발표하게 된 조혜리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공용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저희 팀에서 고민했던 HPC 클러스터 모니터링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팀에서 HPC 클러스터를 관측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원의 활용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저희 팀의 주요 미션 중 하나인데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AI 프로젝트 관리자나 모델러들을 포함한 사용자들의 노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운영자는 낮은 사용률로 방치되어 있는 자원을 회수하거나 사용자들이 가용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유동적으로 실험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할당 가능한 자원의 총량을 늘릴 수 있겠고요. 또 사용자들은 학습이 리소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엔지니어링 이슈가 의심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자원 활용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HPC 자원 효율화라는 주제 아래에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클러스터 관측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NSML은 대규모 분산학습 실험을 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문제로 인해서 자원이 쉽게 낭비될 수 있는 환경이어서 분산학습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니즈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HPC 클러스터 자원과 실험의 학습 상태를 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자원의 활용 현황과 학습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가용 자원이나 저사용 자원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또 하드웨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양쪽에서 이를 빠르게 캐치하고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이런 니즈를 충족하는 기존 도구들이 있는지 조사했는데요. 기존의 MLOps 플랫폼의 모니터링 기능은 대부분 모델 학습에 대한 가시성 제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시스템 지표를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클러스터 전체 상태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인프라 모니터링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은 리소스 상태랑 함께 딥러닝 워크로드 패턴을 가시화해서 학습의 이상 상태 탐지를 돕는다든지 하는 특수한 기능을 구축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저희가 NSML 인사이트라는 모니터링 도구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클러스터의 자원 현황과 학습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었는지 소개하고 하나씩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전체 클러스터 리소스 사용 현황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GPU 상태와 이에 할당된 실험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로 문제 장비 탐지 등의 목적이 있는 인프라 운영자와 본인의 조직이나 프로젝트의 실험 현황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 이렇게 서로 다른 모니터링 니즈를 만족시켜야 했고요. 세 번째로 자원이나 실험의 이상 현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렇게 발견된 문제 장비나 실험을 디버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시스템 지표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의 디버깅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전체 클러스터 자원 상태와 할당된 실험 상태를 어떻게 동시에 표현할까라는 고민인데요. 저희는 유닛 시각화라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유닛 시각화는 데이터 아이템 하나하나를 특정한 시각적 요소에 1대1로 매칭해서 표현하는 시각화 기법인데요. 클러스터를 가시화함에 있어서 GPU 리소스를 하나의 유닛으로 매칭하는 것이 사용자의 멘탈 모델과 가장 일치하기 때문에 리소스 상태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유닛의 색상이나 패턴을 매핑해서 아웃라이어를 빠르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점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는데요. 클러스터의 노드와 GPU 단위 지표, 그리고 스케줄링 관련 지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단위 지표, 예를 들어 사용자 정보라든지 실험 메타데이터 같은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을 GPU 단위로 어그리게이션해서 NSML 인사이트용 API를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 데이터들을 브라우저에서 속도 저하 없이 렌더링하기 위해서 WebGL 기반 프레임워크인 DeckGL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현재 사내에 배포된 NSML 인사이트 도구인데요. 지금 호스트 단위로 이 그룹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GPU 파워 유제이지나 템퍼처, CPU 유제이지 같은 여러 가지 시스템 지표로 색상이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부적인 컬러 스킴 설정을 통해서 컬러 범례를 목적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요.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 GPU 유닛의 위치나 컬러도 트랜지션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원의 실시간 상태 변화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챌린지는 운영자와 사용자의 서로 다른 모니터링 니즈를 만족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유닛 시각화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다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2018년도 퍼블리시된 아톰이라는 논문의 방법론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사각형 영역 안에 유닛 혹은 유닛 그룹을 다양한 형태로 배치할 수 있는 레이아웃 연산들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연산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fill 같은 경우는 유닛들을 X, Y축을 따라서 채워 넣는 방식이고, 리스트는 X, Y축을 따라서 나열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팩은 빈 패킹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공간 낭비를 최소화해서 배치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런 연산을 통해서 이 유닛들을 트리맵이나 바 차트, 그리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 연산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구현하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태스크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레이아웃 연산들을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 GPU 유닛들을 다양한 데이터 속성으로 묶어서 계층 구조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화면의 이미지는
그 GPU 유닛을 리소스 타입으로 묶어서 X축으로 채우고 그 안에 프로젝트 그리고 그 안에 실험 단위로 한 번 더 묶어서 표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 스펙을 제이선으로 선언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사용자가 구축한 모니터링 뷰의 저장과 공유를 용이하게 하고 재사용성을 좀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사용자별 모니터링 뷰를 구축할 수 있었는지 구현된 도구의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레이아웃 편집 UI를 사용해서 그룹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지금 노드 단위 그룹과 NSML 팟 구역 단위 그룹을 추가한 모습이고, 이제 구역 안에 프로젝트 단위로 한 번 더 그룹을 추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의 세부 설정을 적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 차트랑 비슷한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구역별로 자원의 비율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고요. 또 자세히 보고 싶은 그룹을 클릭해서 포커싱하고 또 필터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률이 낮은 자원을 필터링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가 점유 중인 자원을 필터링해서 본다든지 하는 인터랙션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사용자별로 원하는 모니터링 화면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챌린지는 자원이나 실험의 이상현상을 가시화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의 이상현상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학습이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 바이올레이션 룰을 정의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의 시작 시점부터 지금까지 GPU 활용률의 분포를 추적해서 95%일, 25%일 값이 사용자가 정의한 임계치보다 떨어진다면 해당 실험의 자원 사용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하이라이팅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슬라이더 UI가 그 임계치를 설정하는 도구이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팅된 실험들을 클릭해서 그 시스템 매트릭의 통계치를 확인하거나 세부 진단 도구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모니터링 도구의 주요 기능들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실제로 공용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자원 사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잡아내기 힘든 저사용 자원의 회수가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운영자들이 주로 이런 자원을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프로젝트 관리자나 모델러들이 직접 이런 자원을 발견하고 제보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에서 사용률이 저하된 실험을 빠르게 알 수 있고 이 실험을 클릭해서 학습 시간이나 시스템 매트릭 통계치 요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원 상태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들이 리소스 타입별 가용 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뷰를 구성해서 사용한 예인데요. 리소스 타입과 리소스 상태로 이 GPU 유닛을 묶어서 해당 타입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 점유 중인 자원, 그리고 할당 대기 중인 실험의 자원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할당 대기 중인 실험의 경우는 우선순위로 실험 그룹을 정렬해서 대기열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본인의 실험을 계획할 때 예상 대기 시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산학습 시 엔지니어링 이슈를 보다 빠르게 탐지하고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문제가 있는 노드나 GPU가 색상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학습 이상 상태에 대한 인지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었고요. 또 해당 실험을 클릭해서 진단 도구로 진입하는 UX 플로우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디버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모니터링 도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박흥석님께서 다음 챕터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규모 분산학습 진단 도구에 대해 설명드릴 박흥석이라고 합니다. 네, 분산학습 진단 도구는 대규모 실험의 엔지니어링 이슈를 가시화해서 HPC 클러스터 활용량에 기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분산학습 실험은 싱글 GPU 실험보다 난이도가 높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엔지니어링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분산학습 진단 도구는 대규모 실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탐색하고 문제 있는 실험들은 빠르게 조치해서 할당받은 리소스의 활용률을 높이고 전체 클러스터 활용량에 기여합니다. 분산학습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연산 리소스를 사용해서 딥러닝 학습 연산의 규모를 키우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기법으로는 데이터를 머신별로 나누어 학습하는 데이터 패러럴리즘과 모델을 머신별로 나누어 학습하는 모델 패러럴리즘이 있습니다.
문제는 분산학습 시 일부 워커의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부 워커의 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오른쪽 그림처럼 다른 워커들은 나머지 워커의 연산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리게 되고, 이때 완료된 워커들의 자원은 유유 상태가 됩니다. 분산학습 실험에서는 이런 동기화 병목 이슈를 굉장히 빈번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동기화 병목 이슈가 발생하는 이유는 코드 레벨에서 특정 워커에 더 많은 작업을 할당해서 워크로드 임밸런스로 인한 병목이 생길 수 있고, 일부 장비의 장애나 데이터 통신의 지연과 같은 다양한 이유에서 동기화 병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소스 투여 대비 학습이 오히려 더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HPC 클러스터 전체 효율화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기화 병목 이슈를 어떻게 하면 가시화하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저희 접근 방식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먼저 학습 실험에서 수집할 수 있는 GPU나 노드 관련 시스템 지표를 수집했습니다. GPU의 경우 연산이나 활용률 관련 지표와 함께 분산학습에서 중요한 GPU 간 통신 지표들을 수집했고, 노드의 경우 체크 포인팅이나 파일을 쓰고 읽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을 탐지하기 위한 지표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지표들은 그래프 하나를 통해서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구축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학습 실험에서 기록한 여러 가지 시스템 지표들을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고, GPU 활용률이 튀거나 떨어지는 구간과 같은 간단한 이슈들은 진단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은 128장의 GPU를 사용한 대규모 실험의 시스템 지표를 그래프 하나를 통해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과연 워크로드 임밸런스가 있는지, 동기화 병목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래프 하나 대시보드는 강력하지만 대규모 실험의 엔지니어링 이슈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실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데이터 복잡도도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 감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문제를 감지하더라도 어떤 GPU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어느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문제의 구간이나 분석 지점의 탐색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병렬화나 모델 병렬화와 같이 분산학습의 여러 가지 학습 전략에 따라서 시스템 지표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표의 패턴을 정형화하기 어렵고, 엔지니어링 이슈를 가시화하는 과정은 더욱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접근했던 방식은 엔지니어링 이슈 진단에 대해서 고수준의 분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점이었던 어떤 GPU를 분석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구간을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인데요. 동일한 지표를 재가공해서 분석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로 표현한다면, 사용자는 분석할 대상과 구간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스템 지표를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이슈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대상을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인데요. 우선 실험에 사용된 각 GPU들의 시스템 지표의 분포와 패턴을 한눈에 드러내는 것인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실험에 사용된 GPU가 8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GPU로부터 수집한 지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 지표 데이터의 분포와 패턴을 각각의 GPU 사각형에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각화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지표의 분포의 경우 히스토그램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에 따른 지표 패턴의 경우 라인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GPU의 활용률이 낮거나 유유 상태와 같은 시스템이 정한 바이올레이션 룰에 해당하는 경우 그림과 같이 해당 GPU는 붉은색 배지 형태로 강조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통해서 어떤 GPU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실험의 경우 GPU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프리뷰 시각화가 굉장히 벌보스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정해진 유사도에 따라서 측정된 클러스터들을 GPU 사각형에
색상으로 표현해서 GPU들의 분포나 패턴이 서로 상이한 경우 확연한 차이를 드러낼 수 있고, 혹은 시각화로 드러나지 않았던 잠재된 임밸런스나 아웃라이어들도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구간을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인데요. 저희가 여러 실험들의 시스템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서로 선형적 관계에 있는 시스템 지표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지표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서 상관관계가 떨어지거나 혹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이상치 데이터들을 탐색하고, 이상치 데이터들의 타임스탬프를 지표 타임라인 분석뷰에 드러냄으로써 분석해야 하는 구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모를 통해서 진단 도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진단 도구는 앞절에서 설명드린 모니터링 도구와 연계되어 사용됩니다. 64장의 GPU를 사용한 대규모 실험의 진단 도구에 진입하면 각 GPU의 시스템 지표 분포와 함께 클러스터링 결과를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의 UI를 통해서 분포로 표현된 GPU를 지표의 패턴 형태로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우측에는 각 시스템 지표에 대한 상세 분석이 가능한 타임라인 그래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좌측의 시각화와 연동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GPU나 노드를 편리하게 선택해서 서로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 도구를 통해서 각 지표 데이터 간의 분포와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이상치로 분류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 데이터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하면 우측의 타임라인 그래프와 연계되어 해당 데이터의 시간 구간이 X축 위에 하이라이팅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 및 디테일들이 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핵심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론들을 정리하면 GPU 각각에 대해 지표 데이터의 프리뷰 시각화와 클러스터링,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분석의 대상과 분석 구간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시스템 지표의 이상치를 직관적으로 드러내서 분석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는 분석할 대상에 보다 집중해서 엔지니어링 이슈에 대한 상세한 진단과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산학습 진단 도구를 적용한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분산학습의 동기화 병목을 유발하는 워크로드 임밸런스를 진단하는 사례입니다. 우측 그림은 64장의 GPU를 사용한 학습 실험의 모습인데요. 클러스터링 결과를 통해 4번 랭크 노드 일부 GPU 유틸라이제이션 분포가 다른 GPU들과는 상이하게 다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로그를 확인했을 때 해당 노드 내 GPU 간 통신 장애로 인한 임밸런스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4장의 GPU를 사용한 학습 실험인데요. 마찬가지로 지표 분포 시각화와 클러스터링 결과를 통해 아웃라이어 GPU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마스터 GPU에 워크로드가 쏠려 있었음을 타임라인 그래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학습 시 동기화 병목을 진단하는 사례입니다. 상관관계 분석 도구에서 GPU 활용량 지표와 전력 소모량 지표의 분포를 확인했을 때 두 지표의 분포와는 멀리 떨어진 이상치 데이터가 좌표 공간 왼쪽 아래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데이터들을 선택했을 때 지표 타임라인 분석 도구에서 학습 중간 지점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상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시점의 학습 로그를 한번 확인했을 때 노드 간 통신 에러로 동기화 과정에서 병목이 생겼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학습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대규모 분산학습 진단 도구에 대한 챕터를 마치고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세션에서는 대규모 HPC 클러스터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했던 3가지 컴포넌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스케줄링과 모니터링, 그리고 다이아그노스틱스 3가지 컴포넌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소개했던 클러스터 효율화 지표 중 할당량, 그리고 활용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로드맵에 대해 공유드리면 스케줄링의 경우 사용자의 월 소비량이나 활용률 실적과 같은 데이터 기반 우선순위 스케줄링을 고도화하고자 하고, 모니터링의 경우 학습 이상 상태 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사용자가 직접 커스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단 도구의 경우 엔지니어링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알람 체계를 구축해서 학습 과정 중 이슈가 발생했을 때 진단 도구와 함께 빠르게 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NSML의 세션이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